네, 지금부터 106회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수원산업이고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중소기업이며 이번 연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산세무 프로그램 이용하여 물음에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의 파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표 양가로 1번 문제입니다. 3월 20일 날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유주식 300주 1주당 15,000원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모두 17,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하였습니다. 처분은 현재 자기주식 처분 손익잔액을 조회하여 반영을 할 것. 자,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 알고 있죠?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어떻게 한다? 상계한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주식을 300주를 구입을 했고요. 15,000원이니까 당연히 얼마이다? 450만원에 취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게 이제 장부의 가액인데 얘를 전부 다 처분했으니까 대변은 뭐다? 자기 주식이 나간다 그 얘기예요. 1번. 그쵸? 근데 이걸 17,000원에 처분했으니까 300주에 17,000원이면 얼마입니까? 510만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510만원만큼이 보통예금으로 수령되었다 그 얘기예요. 요게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쌤 450만원짜리를 510만원에 팔았으니까 60만원만큼 이익 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상 자기주식 처분 손익의 잔액을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익이 나오더라도 혹시 그 전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있었다면 걔하고 어떻게 한다? 그렇죠. 퉁쳐야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합계장시한표에 가셔가지고 지금이 3월 20일이니까 자 3월 20일 날의 날짜로 조회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본 파트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 손실이 얼마 있습니까? 30만원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30만원만큼은 뭐다? 손실이니까 이걸 이익으로 상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실부터 먼저 대변을 뭐다? 없애버리고 60만원 중에서 그럼 나머지 이제 30만원만큼을 어떻게 한다? 이익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는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는 원칙적인 분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분계가 밑에 있는 이것도 맞다라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쵸? 왜 그런가 하면은 출제위원이 이제 문제를 잘못낸 거죠. 모두 17,000원에 처분했다. 그쵸? 실수였죠, 실수. 실수가 있었다. 왜냐면은 300주를 모두 17,000원에 처분했다는 얘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죠. 어라? 17,000원을 팔았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448만 3천원이 손실이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했다? 출제위원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뭐다?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 이거 450만원짜리를 17,000원에 팔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원래 원칙적인 답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또 문맥상 이제 출제위원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라고 해준 겁니다. 예. 그쵸? 그래서 둘 다 정답이에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이 케이스가 정답으로 나오니까 위에 있는 케이스를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17,000원에 분개한 것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왜냐면 이게 문맥으로 따지면은 17,000원에 판 게 맞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20일 날 분개 보겠습니다. 대변에 자기 주식이 나가네요. 그쵸? 얼마? 450이 나갑니다.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와요. 자, 510만원으로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고치겠습니다. 한 장당 얼마에 팔았다? 17,00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300주에 17,000원이니까 510만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합시다. 그리고 60만원만큼이 손실인데 합계장시한표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얼마가 있었다? 30이 있었으니까 얘를 먼저 퉁쳐야 되겠죠. 이익 나오면은요 퉁쳐야 됩니다. 그럼 대변에 뭐다?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일단 장부에서 제거해버리고 얼마? 30. 그럼 나머지 30은 뭐다? 이제
진짜 이익이 되는 거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30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정말 중요한 빈출 문제이니까요. 별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모에서는 이런 걸 공부하셔야 돼요. 다음 2번입니다. 3월 말일날 액면가 1억 원의 사채를 1억 200에 발행했으며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런 건 쉽죠? 사채는 돈 빌리는 거니까요.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은 뭐다? 액면가로, 그렇죠, 사채, 부채의 증가. 근데 돈은 얼마가 들어온다? 1억 200 들어오죠? 보통예금. 그러면 200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액면가보다 높이 발행했죠? 즉 할증 붙여서 발행했죠.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거니까 바로 입력할게요. 자, 3월 31일 날 대변의 사채 부채의 증가 얼마? 1억 200. 1억이죠? 죄송합니다. 액면가 1억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왜 이러지? 네.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죠. 1억 200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200만원만큼은 할증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자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거죠. 사채만 치면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다 웬만하면 사채 할증까지 치세요. 3번 문제입니다. 4월 말일날 다음은 4월 급여 내역으로서 급여 지급일은 4월 말일이며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단 하나의 전표를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이건 월급 주는 분개이죠. 월급 주는 분개는 어려운 분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분개하시면 돼요. 자, 영업부는 뭘로? 급여, 그쵸? 그 다음에 제조부는요 임금으로 분개하죠. 근데 급여 500번대로 이렇게 이제 정답을 냈는데 우리는 그냥 임금으로 합시다. 배운 대로 아시겠죠? 임금으로 해도 괜찮아요. 원래는 임금이 맞는 경우죠. 공장은. 그쵸? 그래서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임금 해가지고 분개하시면 되고요. 240에 210. 그리고 떼고 줬으니까 예수금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자, 그럼 뗀 거 전체 합계 얼마? 464,230원. 나머지는 이만큼을 보통예금 주었다. 자, 이런 거 쉬운 거니까 뭐 풀이할 필요가 없죠. 그쵸? 우리 전산회계 1급 때부터 했으니까. 자, 4월 30일로 가겠습니다. 차변에 빠르게 분개할게요. 급여 800번대 얼마? 240. 판매비와 관리비의 발생. 그리고 차변에 임금, 공장에서 주는 월급 500번대 210만원. 대변에 그냥 줍니까? 떼고 줘야 되겠죠? 잠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금 얼마? 464230.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줄게요 했으니까 보통예금 나간다. 4035 700 770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5월 13일 지나로부터 외상을 추금 5천만원만큼을 조기 회수함에 따른 제품 매출의 할인액이죠. 그쵸?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이거 회계 1급 수준인데 은근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쵸? 기본 강의 때 다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할인율 1%가 있는데 이걸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5천만원이 사라지고 1번. 그 다음에 차변에 뭐다? 보통예금 들어온다 2번. 근데 얼마 들어옵니까? 5천에 1%면 50만원이죠. 그럼 50만원 떼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만큼 들어온단 말이에요. 4,950. 그러면 50만원만큼 뭐다? 이거는 조기 회수죠. 우리가 외상값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조기에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돈을 깎아서 이제 받거나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애누리 환출이 아닙니다. 그쵸? 그쵸? 애누리 환출이나 애누리 환입이 아니에요. 이런 건 뭐다? 그냥 그 외상값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을 했을 경우에는 매출 할인,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매입 할인으로 이렇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죠? 자, 회계 1급 때 다들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5월 13일로 가겠습니다. 자, 대변의 외상매출금 사라진다. 외상매출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달아야 되겠죠? 진화가 되겠고요. 5천만원. 차변에 보통예금이 얼마? 4,950만원이 들어온다.
그럼 50만원만큼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분기하시면 돼요. 뭘로? 외상 매출금을 할인해 주었으니까 매출 할인으로 분기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몇 번대로 분기하죠? 자, 할인을 끝까지 치면은 매출 할인이 많죠. 그렇죠? 몇 번대? 문제 보니까 제품을 예전에 팔았다는 얘기죠. 왜? 제품 매출 할인액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품 매출로 가야 되는 거니까 406번 코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코드를 사용 못 해가지고, 즉 잘못 사용해가지고 감점 처리 당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자, 5번 별표죠. 뭐 회계 1급뿐만 아니고 회계 전산 세무까지 나오는 그런 문제이죠. 자, 8월 25일입니다. 일각정 신고기간에 부가치세 미납세액이 있는데, 자, 이게 500이랍니다. 예전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자, 이거하고 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는 무조건 세금과 공과로 분기하시면 돼요. 법인카드로 납부했습니다. 근데 국세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그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2%가 부과가 된답니다. 미지급 카드 대금은 미지급금,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랍니다. 답을 그냥 추고 있죠. 그쵸? 네. 하나의 점표로 회계 처리하시오. 자, 우리가 부가치세 미납세액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8월 25일이면은 1기 확정 신고의 납부 기간이죠. 그러면은 1기 확정은 언제예요? 7월, 아니다. 7월이 아니지. 4월이죠.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죠? 그쵸? 그럼 6월 말일 날에 어떤 분기를 해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얼마인지 모르겠죠. 대변은 뭐다? 부가세 대급금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미지급 세금이 얼마 있었다? 즉 납부세액이 얼마? 500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납부해요? 다음 달 7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7월 25일 날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 사라지고 500 이거 알고 있죠? 대변에 이제 뭐 보통용으로 이렇게 이참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 8월 25일 날 납부했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7월 25일 날에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 안 하고 객인 거야. 언제까지? 8월 25일까지. 그러니까 가산세 지금 때린 거죠. 맞죠? 그래서 차변은 뭐다? 일단 미지급 세금 납부했으니까 차변은 뭐다? 미지급 세금 1번 이거부터 분기하고요. 얼마? 500.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카드를 긁어야 되겠죠. 근데 가산세 포함해가지고 520을 긁어야지. 맞죠? 근데 520을 긁으니까 또 뭐라고 해요? 야, 대행 수수료가 또 나타나 버렸다. 그쵸? 2%.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2%일까요? 이거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500만원의 2%가 아니고요. 520만원을 긁어야 되잖아. 그쵸? 그럼 520만원의 2%예요. 그러니까 이 2%가 520의 2%야. 그럼 520의 2%면 얼마 나옵니까? 그게 10만 4천 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수료 비용 10만 4천 원이 요 520의 2%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 얼마가 된다? 카드사에는 결국 530만 4천 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30만 4천 원 중에서 20만 원이 세금과 공과고 이거는 가산세니까. 그쵸? 그럼 나머지 2%는 뭐가 되는 거다? 그게 이제 카드 수수료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8월 25일 날 분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변에 미지급 세금 얼마? 네. 500만 내야 되는 건 확실하죠. 근데 가산세까지 따라 붙었으니까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 가산세 얼마? 20만원까지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야, 그러면 520을 줘야 되겠구나. 근데 카드를 긁었어. 수수료 또 2% 달래. 그럼 차변은 뭐다? 그거 수수료 비용으로 분기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몇 번대? 800번대. 얼마? 이게 520의 2%인 10만 4천 원이야. 결국 카드 회사에다가 얼마 줘야 됩니까? 530만 4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카드 회사에다가 돈을 이제 다음 달쯤에 결제하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해서 국민카드에 갚아야지 거래처 달아주고 530만 4천 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전표는 이제 끄시고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셔서 화면 띄워주시면 되고요. 자, 한가로 1번부터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날 전기에 당사가 유진물산에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 공급가 500, 세액은 50이고요. 공급계약이 해제가 되어 현행부가지수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정세금계안서를 발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았던 물건이 그쵸 지금 해지가 되어 가지고 마이너스 세금계안서를 끊었다 그 얘기죠. 그쵸?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요 그 해제가 된 날이 1월 23일이죠. 그럼 이날짜로 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세금계안서를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을 추궁해서 마이너스를 치면 된다. 이거는 쉬운 거죠. 자, 아무튼 판매하고 세금계안서니까 매출의 과세가 되겠죠. 자, 1월 23일 날 매출의 과세 11번 품목은 제품이고요. 자, 금액은 마이너스 500에 마이너스 50만원으로 적으시면 되고, 거래처 코드는 누구입니까? 거래처 코드가 네, 유진물산이죠. 그리고 전자니까 1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붕괴는 전액 외상에서 퉁쳐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찍으시면은요 알아서 이렇게 마이너스 붕괴를 다 해주니까 그냥 여기서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그 이론 문제에서 있잖아요. 특히 전산세무기급은 이론 문제에서 수정세금계안서를 이제 작성하는 날짜를 많이 물어보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왕 나온 김에 이론 문제 대비해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수정세금계안서는요 원래 발행할 때 이 날짜를 적잖아요. 이 날짜가 이제 원래는 원칙이 뭐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은 뭐다? 그렇죠. 수정세금계안서의 발급일은 원칙은 당초 작성일이죠.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얘를 우리가 전년도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뭐다? 전년도에 그 날짜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초 작성일이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세 가지는 당초 작성일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럼 세 가지 중에서 한 개가 뭐가 있었습니까? 환입되는 경우. 그쵸. 그럼 환입이 되면 그때는 언제라고요? 환입한 날. 그쵸. 그래서 하나는 이제 환입되게 되면은 환입한 날,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요 해제된 날, 그 다음에 증감사유가 발생하면은요 그렇죠,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 그러니까 그냥 이 날이에요. 이 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는요 전부 다 당초 작성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다? 해제가 되었으니까 뭡니까? 계약이 해제된 날이었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환입은 환입된 날, 해제는 해제된 날, 증감사유가 발생하면은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내면서도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수정세금계안서의 작성 일자를 물어보는 이론 문제가 너무나 빈출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꼭 아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월 1일 날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처 기대로부터 업무용 수용차 990C 어라? 1000cc 초과가 아니네요. 그쵸? 그러면 1000cc를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뭐다? 경차예요. 경차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중고로 구입했고요. 대금을 한 달 뒤에 줄게. 그 다음에 종이세금계안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야, 종이를 받았다. 그쵸? 이런 경우에는 전자에다가 체크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2월 1일 날 가볼까요? 자, 유형 선택은 매입의 과세. 왜? 이번에는 경차니까 매입세 공제가 된단 말이야. 그쵸? 자, 그리고 품목은 누구다? 네, 자동차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승용차.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원에 100만원이고요. 자, 거래처가 누구였죠? 거래처가 네, 기대였죠. 그럼 기대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전자를 체크합니까? 이거는 체크하는 순간 감점이에요. 자, 분계는요, 한 달 후에 줄게.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쌤, 외상이잖아요. 외상 매입금 가면 안 됩니까? 가도 괜찮은데요. 이제 얘는 장사가 아니니까 외상 매입금 못 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혼합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뭐 외상으로 가더라도 여기 있는 외상 매입금을 미지급금으로 고치면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FM대로 혼합으로 갑니다. 차변에 원재료 구입한 건 아니야. 차량만 구입했죠? 네. 그리고 대변에 돈 나중에 줄게. 미지급금으로 분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월 24일 날 정상적인 구매 확인서. 자, 구매 확인서 나오면 뭐죠? 영세죠. 의하여 수출업체인 상도무역에 제품을 납품, 판매했다는 얘기죠. 다음에 영세율 전자성계안서 체크 발급하였습니다. 대금은 다음 달에 줄게. 서류의 입력은 생략할 것.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납품을 했으니까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팔고 구매 확인서 나왔고 영세율 성계안서까지 나왔으니까 매출의 영세 확실하죠? 자, 그러면은 3월 24일 날에 매출의 영세로 가겠습니다. 몇 번? 네, 12번. 품목은 제품이라고 적혀있죠? 자, 수량은 10개, 단가는 300. 그래서 이제 3천만원에 영세니까 0이 되는 거죠. 거래처는 누구? 문제에서 상도무역이라고 나와 있고요. 영세율 전자성계안서도 전자니까 1번 체크하고요. 자, 영세율 구분해서 F2 누르는 거 알고 있죠? 자, 내국시용장 구매 확인서니까 3번이죠. 서류번호 없으니까 무시하고 엔터. 분계는 전액 외상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대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니까,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쉬운 문제였고요. 4번입니다. 4월 1일 판매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장수 운송에 운반비를 현금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체크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죠. 그래서 매출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팔았던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가지고 운반비 준 거예요. 운반비를 주었다는 얘기는 돈을 쓴 거기 때문에 돈 쓴 거는 매입이죠. 돈을 썼다는 얘기는 뭔가를 구입했다는 얘기니까, 그쵸? 그래서 매입의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과세로 가셔야 됩니다. 공급가는 50만원이고 부가세는 5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4월 1일 날 매입의 현금 과세로 갈까요? 몇 번? 61번 될 거고요. 품목은 운반비, 그리고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55만원이죠? 왜요? 현금 영수증은 공급 대가, 즉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으시면 잘라주기 때문입니다. 자, 운송업체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장수운송이었죠? 그리고 분계는 전에 현금을 주었으니까 1번 누르시면 되겠죠. 대신에 여기에는 원재료가 아니라 운반비로 바꾸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팔았던 물건에 대한 운반비니까 당연히 800번대로 가시면 되겠죠. 판매부, 영업부가 쓴 돈이죠. 자,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쌤, 매입 시에 운반비는 매입하는 물건의 원가에 포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입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판매예요. 그쵸? 판매 시에 운반비는 그냥 운반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계하는 것이 매입 시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건데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지금 알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분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5번. 5월 20일 날 생산부 직원들이 올리푸드에서 회식을 했고요. 식사 비용이 49만 5천원인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공급 뭐예요? 가액이 아니라 대가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대로 나중에 이제 잘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결제는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카드에 체크. 그럼 카드 과세가 되겠죠? 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을 되었으며 미결제 카드 대금은 미지급금을 치할 것.
카드는 외상이죠. 그럼 미지급금으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의 카드 과세 5월 20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죠? 네, 57번이죠.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회식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49만 5천원 그대로 적으시면 잘라줍니다. 그쵸? 현금, 영수증, 카드는 잘라줍니다. 자, 회식한 장소가 어딥니까? 네, 올리푸드.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면은 커서가 여기로 오죠. F2 누르고 어떤 카드? 국민카드. 분계는 카드로 가시면 되겠죠. 차변에 원재료 구입한 건 아니다. 그쵸? 회식을 했으니까 복리후생비. 근데 이거 누가 했습니까? 생산부가 한 거죠. 그러면은 500번대 복리후생비. 당연히 카드니까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고, 거래처는 카드로 달려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매입 매출표 입력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닫으시면 되고요. 자, 이번 강의는 우리가 재무회계 파트이기 때문에 일반전표, 매입 매출표, 결산만 강의를 하는 거죠. 바로 결산으로 갈 거고요. 세무회계 강의는 다음 강의에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산 문제를 풀 건데요. 결산 문제 푸는 순서부터 일단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은 수동 결산 먼저 하죠. 당연히 일반전표에서 직접 분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동 결산은 5가지 누가 있었죠?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자, 얘들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금액만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필 잡고 1번부터 5번까지 수동은 수, 자동은 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번은요 수동이죠. 2번 문제 외화 관련 문제이죠. 외화는 무조건 수동으로 분기하시면 되고요. 자, 3번 매도 강심권에 대한 문제이네요. 수동이고요. 그리고 4번. 자, 4번은 대손이죠. 대손은 그렇죠. 자동이죠. 회계 1급이랑 똑같아요. 5번 법인세. 그렇죠. 자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에 대한 수동 문제를 먼저 풀고요. 4번, 5번 자동을 나중에 풀면 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가 7월에 구입한 소모품 80만원 중에서 결산일까지 미사용한 소모품. 미사용했다는 얘기는 소모품비예요? 소모품비가 아니에요? 소모품비가 아니죠.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이 되려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다? 소모품비가 아니라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이에요. 아무튼 우리 당사는 소모품을 구입할 때 전액 무엇으로 분기했다? 자산으로 분기했답니다. 어라? 비용으로 분기 아니고 전부 다 자산으로 분기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차변에 뭐다? 소모품으로 분기했다는 얘기예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그쵸? 그러면 자,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입할 때는요, 차변에 뭐다? 소모품 해가지고 80만원 분기했겠죠. 자산으로. 그리고 대변에 이제 80만원만큼의 현금을 주었겠죠. 근데 기말이 되니까 창고 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즉 미사용한 소모품이 얼마가 있다? 50만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80만원만큼의 소모품을 사왔는데, 그쵸? 지금 창고에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얼마이다? 50만원이야. 그럼 나머지 30만원만큼은 사용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걔는 뭘까요? 비용으로 잡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다? 결산이니까 우리한테 이제 비용으로 잡는 그 분기를 해달라 그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자, 정답은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30만원만큼을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80 구입을 해가지고 50을 안 썼으니까 나머지 30은 썼겠지. 쓴 게 비용이죠. 그러면 소모품비 비용을 지금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쓴 만큼은 이제 자산에서 빼야 되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소모품 3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계를 여러분들이 정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모품비 30, 소모품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분개할까요? 어디에서? 일반 전표에서 12월 말일자로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왜? 수동이니까, 그쵸? 자, 차변의 소모품비 몇 번째? 영업부가 사용을 했으니까, 잠시만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네, 800번대. 네, 30만원 분개하시면 되고, 대변에 이거를 소모품에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산 잡으시면은요, 무조건 차변에는 뭐다? 이제 쓴 만큼 비용을 잡는 걸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0. 그리고 그만큼을 자산에서 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구입 시전에 자산이 아니라 뭐다? 비용으로 분개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럼 비용으로 분개했다는 얘기는, 자, 화면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채를 구입할 때 80만원 채를 구입을 해가지고 현금 주었고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차변에 뭐다? 소모품 비로 분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되면은 12월 말날의 분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건 얼마라고요? 50만원이죠. 그러면 50만원만큼은 사용 안 했으니까 비용 잡으시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면 12월 말날의 정답은 대변의 비용을 그만큼 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돼요? 그럼 대변의 비용을 빼버립니다. 얼마? 50만원. 왜? 사용 안 했으니까 넌 비용이 아니다. 비용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다? 창고에 남아있잖아. 자산으로 잡아야지. 차변은 뭐다? 자산으로 소모품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자산으로 잡았느냐 비용으로 잡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개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정말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회계 1급 때 나오는 내용이지만 쌤이 왜 세무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세무에 올라와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꼭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다음 2번. 전기에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10,000가 단기 결산일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속 남아 있고요. 일자별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결산 때 외화가 나오면 이거는 뭐다? 평가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볼게요. 전기에 차입했으니까 여기 차입일의 환율은 뭐다? 이거는 작년 거예요, 작년 거. 그쵸? 근데 전기 말에는요, 이만큼의 환율이 있죠. 그리고 지금 뭐다? 단기 말이에요. 그럼 단기 말의 환율,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그럼 얘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얘를 둘 중에 누구랑 비교할 거냐, 그 얘기예요. 누구랑 비교한다? 무조건 전기 말의 환율입니다. 아시겠죠? 차입일 날의 환율로 비교하면 안 돼요. 자, 쌤 얘기했죠. 이거는 주식도 그렇고요. 여러분 잘 들어요. 이거는 주식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평가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이걸 기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삐뚤데 잘 따라오세요. 전기가 있고 단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이든 달러이든 뭐든 간에 전기에 우리가 이렇게 뭐다? 취득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 뭐 주가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때 환율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단기에 뭐다? 12월 말날에 또 평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평가할 때 주가나 환율은 누구랑 비교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쵸? 만약에 우리가 단기에 취득을 했다면요, 당연히 단기랑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그건 알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전기에 취득을 했다면요, 취득한 날은 무조건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언제? 전기의 말에, 즉 전기의 12월 말일 날에 주가와 환율을 같이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평가했기 때문에. 전기의 말에도 평가했겠죠. 평가했으면은 무조건 평가한 그 환율이 이제 뭐가 된다? 우리 회사의 본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직전 연도의 결산 때의 주가나 환율로 무조건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쌤이 기본 강의에서도 정말 강조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기에 취득한 것들은 무조건 전기의 말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단기에 취득했다면 단기에 취득한 환율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기말이나 전기에 취득을 했다면은 전기의 말과 비교를 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10,000가 자 장부에 현재 1,575원으로 되어 있겠죠. 그쵸? 그럼 $10,000가 1,575원이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잠시만요. 1575 04개죠?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 1,575만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다? 장부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럼 지금 현재 기말에는 얼마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말에는 이제 이 $10,000가 1,545원이죠. 그러면 얼마? 1545000이란 얘기예요. 그쵸? 그럼 봐봐요. 외화장기 차입금은 참고로 이거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부채라고 한다는 것은 갚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나는 현재 갚을 게 1,575만 원이 있는데 기말에 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1,550원이죠. 죄송합니다. 1,545만 원이 되었으니까 이거 미안해요. 이게 아니죠. 그렇죠? 자, 1,545만 원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뭡니까? 갚아야 할 돈이 떨어졌죠. 맞죠? 얼마가? 지금 30만 원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면 30만 원만큼이 부채가 감소했죠. 부채의 감소는 무엇을 의미한다? 수익을 의미하는 거지. 그쵸? 갚아야 할 돈이 떨어졌으니까 나한테는 기분 좋은 거죠. 그쵸? 그럼 이익이죠? 대변에 외화환산 이익 30만 원. 그쵸? 그럼 차변 어떻게 한다? 외화장기 차입금을 그대로 부채를 감소시키는 분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거래처를 반드시 달아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1급 때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대변에 외화환산 이익이 얼마? 30만원 생겼고, 자변에 3억이 아닌데 잠시만요. 자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분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은행 거래처까지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3번. 이게 중요한데. 그쵸? 별표. 이거요. 쌤이 방금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좀 그림이 좀 엉망인데, 쌤이 주식이든 환율이든 무조건 뭐다? 평가할 때는요, 전기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전기의 취득일자의 주가가 아니라 전기의 말의 주가와 비교하라고 했죠? 달러도 마찬가지고, 그쵸? 자, 그걸 여기서 그대로 또 뭡니까? 예,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으로 쌤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화면을 잠시 볼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네,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2022년도 말 현재 단기이죠? 보유하고 있는 매도하는 증권을, 자, 이거는 2021년도, 즉 작년에 취득을 했죠. 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결산일에 회계처리를 하시오. 결산일이라고 해봤자 뭡니까? 얘는 평가하는 거 외에는 없죠. 자, 매도하는 증권은 비유동 자산입니다. 알고 있고요. 자, 세모전자의 주식 100주를 한 장당 2,000원에 취득을 했죠. 근데 이거 언제 취득한 거예요? 이번 연도에 취득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취득한 거예요. 근데 작년에 어떻게 했다? 또 평가 한번 했죠. 결산 때.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 두 번째 평가하는 게 된다. 그 얘기죠. 그쵸? 그럼 이 문제 풀려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절대로 머릿속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분개를 해야만 돼요. 여러분들 실력이 뭐 강사와 같은 그렇게 뛰어난 실력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분개를 하나하나 하면서 푸는 게 제일 확실하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문제 풀기 전에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여러분, 우리 아까 일반전표 1번 문제 기억나세요? 그 실무시험에서 일반전표 1번 있잖아요. 그때 자기주식 이거 나왔죠. 그쵸? 이거 자기주식 이거 문제 풀 때 쌤이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뭐한다? 상계한다. 알고 있죠? 왜?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손실은 둘 다 자본이니까. 자본.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매도가능증권 있잖아요.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해서 나오는 이익이나 손실 있죠. 얘들도 자본 아닙니까? 그쵸? 자본 중에서 뭐 해석하는 거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도 자본이에요. 그럼 얘도 뭐다? 자본거래 이익이나 손실이 나온다면 서로 뭐한다? 퉁쳐야 돼요. 상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구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취득 시부터 한번 분겨 볼게요. 자, 작년에 취득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취득했을 때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들어왔겠죠. 100주에 2,000원이니까 20만 들어왔겠죠. 뭐 아무런 말이 없으면 현금 주었다라고 이렇게 분개를 해요. 그쵸? 근데 작년 결산 때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장당 얼마? 3,300. 그러면 2,000원이 3,300 되었으니까 얼마가 올랐어요? 1,300 올랐죠. 몇 주? 100주. 그러면 작년에 13만원만큼 올랐으니까 작년 결산 때 이런 분개했겠죠.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자산의 증가 13만원, 대변에 올랐으니까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13만원. 이해했겠죠? 자, 이렇게 분개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다? 드디어 2022년도 말 결산 때 1주당 공정가치 3,000원에 다시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평가했으니까 당연히 3,000만큼 되었다는 얘기는 3,300이 3,000 되었을까요? 2,000원짜리가 3,000 되었을까요? 3,300이죠. 왜? 방금 쌤이 얘기 드렸잖아요. 항상 전기에 취득한 것은 평가할 때 전기의 취득 시의 금액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말의 뭐다? 공정가치, 전기 말의 주가와 평가라고 했죠? 그쵸? 방금 우리가 이번에서 달러도 그렇게 했고요. 그쵸? 주식도 어떻게 한다? 무조건 전기 말의 금액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3,300이 3,000 되었으니까 300이 내렸죠. 몇 주? 100주. 3만원만큼 내렸죠? 그래서 어떤 분개를 해야 돼요, 지금? 대변에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3만원만큼 감소했다. 이 분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라고요. 그럼 쌤 차변에 이거 뭐죠? 내렸으니까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로 분개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감점이에요. 정답은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3만원이 정답입니다. 이게 별표예요. 왜 그럴까요? 얘기했잖아요.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기한다니까요. 그러면은 평가하기 전에 이미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뭐다? 평가 이익이 13만원만큼 대기하고 있죠? 그쵸? 근데 이번에 손실이 났단 말이야. 그럼 그 손실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미 평가 이익이 있었으니까 얘하고 먼저 퍼스트 퉁쳐란 얘기예요. 그럼 얘가 13만원만큼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3만원만큼을 이익으로 메꾸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익으로 메꾸는 작업인 평가 이익 3만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단기 매매증권 평가는 이렇게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만약에 단기 매매증권이었으면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3만원이에요. 왜 그럴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과 손실은 수익비용이죠. 수익비용은 상기하면 안 돼요. 그쵸? 하지만 여기에 있는 건 뭐다?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기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전표의 1번 문제, 자기 주식에 대한 그 문제하고 비교하시면요 정말 쉬울 거예요. 자,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이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거의 뭐 빈출입니다. 빈출. 아시겠죠? 대세예요. 뭐 전산세무 2급의 뭐 BTS 뭐 그 정도. 자, 아무튼 지금 이제 대세예요.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네, BTS, BTS 적어놓으세요. BTS 팬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2월 말날 차변은 뭐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으로 분배하시면 되겠죠. 자, 얼마입니까? 3만원. 자,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얼마? 3만원. 위에 거 아래 거. 비유동자산은 아래 거. 유동자산은 위에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이니까 밑에 거 코드를 써야 됩니다. 투자 자산 코드예요. 잊지 마세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어렵다는 이제 일반전표는 이제 붕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꼭 참고하시고요. 이제 쉽다는 자동붕괴, 이런 건 쉬운 거죠. 네,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자, 4번 외상을 출금받으러 엄선하게 대하여 대손율 1%로 설정하시오. 1급 수준이죠. 자, 일반전표는 닫고요.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클릭. 잠시 기다리시면 날짜는 엔터 맞추시면 되고요. 대손은 항상 여기 가는 거 알고 있죠? 네, 1% 잘 되어 있네요. 외상물 출금과 받으러만 하라고 했으니까 단기 대여금 선급금은 지우셔야 되겠죠. 0 엔터 그리고 결산 반영 누르시면은 그냥 뭐 맞죠? 재빠르게 4번 문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법인세. 이제 법인세도 쉬운 거죠. 자, 단기의 법인세가 2천만원 산출되었는데 중간에 연합한 게 얼마? 830. 이자의 원천세 얼마? 70. 그럼 이 두 개는 선납세금이죠? 합이 얼마? 900.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법인세는 항상 밑으로 쭉 내려가죠. 그래서 선납세금이 여기에 900개 있잖아요. 첫째, 오른쪽에 한 번 더 적는다. 둘째, 2천만원에서 그쵸? 900을 뺀다. 왜? 먼저 냈으니까. 그럼 나머지 얼마? 1100만원만큼을 밑에 추가로 내면 되는 거죠. 추가 계상액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가 2천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다 했네요.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돼. 전표 추가 눌러주셔야 되겠죠. 추가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결산 붕괴 완료되었다라고 뜨는 거 보고 항상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4번과 5번에 대해서 각각 3점씩 점수를 준대요.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전산 세무 2급 네, 결산 문제까지 재무회계 파트는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반드시 복습 부탁드리며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실무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에 대한 실무 자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